안전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장 이슈 4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부터 먼저 얘기하면 해운업종 여전히 좋고요. 이거는 선박 발주인데 대한해운도 유상증자에서 뭐 해서 주가 떨어지면 다 올라왔었죠. 페노션이 더 빠르게 올랐는데 H&M은 지금 주가가 급락을 줬어요. 저는 약간 힙소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 사채를 발행했던 거를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털어버린 거예요. 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전환 사채 이슈는 없을 것 같고 6월 달에 있는 전환 사채는 어차피 산업은행 거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유효합니다. 5월 14일까지는 이게 잠시 내려올 수는 있지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릴 것 같고요. 조선업종은 동일하게 조선업종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시장 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삼성중공업이 안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2대1 정도의 비율로 한국조선해양을 조금 더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엔터업종은 빅히트, 이름을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걸 바꾸고 갈게요. 이렇게 해서 하겠다. 하이브가 좋다라고 보이고요. 메타버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코로나가 75% 접종률 백신을 맞게 되면 미국은 그런 정책을 펼칠 겁니다. 이제 감기예요. 코로나는. 그래서 치료제를 쓰는 대상으로 바뀔 거고 걸린 사람들도 백신 맞은 사람이 걸린 사람들은 증상이 적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기로 대응하고 의사한테 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는 추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지켜보겠지만 콘서트 입장하는 걸 막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영화업종 같은 경우에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될 거고 지금 CGV 같은 경우에 영화비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코로나 확진이 끝난다고 난 다음에 영화비를 내리진 않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유효하고 중국하고 베트남은 코로나를 잡은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잘 잡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수익도 나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면이 4, 4분기 때 제대로 나올 거고 지금 가격이 포스트 코로나 우리나라 확진자 많아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행업종도 동일하게 백신 여건이 크게 작용할 거고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서 여행하기 좋은 안전한 나라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는 병원 체계가 붕괴가 안 됐어요. 이거는 진짜 의사하시는 분들의 공이라고 봅니다. 의료진들이 진짜 노력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응책도 잘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하나투어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은 제대로 개최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하계올림픽인데 하계올림픽은 거의 나가리가 날 것 같아요. 그게 나가리가 안 나면 진짜 좋은데 약간 그런 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호텔 업종은 파라다이스 호텔실나 아난티 세 개 다 이제 매수 유효가 됐고요. 이것도 그 카지노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 국내 관광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접종률이 70% 넘어가고 미국이 70% 넘어가면 미국에서 우리나라 가고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는 거 어느 정도 가능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 있는 백신을 골라서 맞는 그런 쇼핑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항공업종에서는 여행업종이 증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항공여객 재가동하고 이거를 수리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호재인 이슈들이 나올 것 같고요. 항공우주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전투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모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아다니는 드론 자동차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중요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을 해 가려고 계속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SOC는 우리나라도 해야 되고 외국도 하고 있죠. 현대건설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금요일 날 이제 하락하는 거보다 조정을 주겠지 했는데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속적인 수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동아지질도 좋고요. 목표가 달성하게 되면 둘 다 이번 55,000원하고 이게 2만원이거든요. 동아지질이 2만원일 때는 3분의 1 정도 팔면 될 것 같고요. 현대건설 55,000원 됐을 때는 한 번 더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추세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국내 그린유들은 두산중공업 좀 재미없었죠. 하나솔루션도 그냥 쏘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OCI도 좀 가능은 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린유들 자체는
완전 경쟁에서 충격을 받았다가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부족해요. 저도 약간 믿음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주시면서 트레이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컨처럼 대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전통적인 유지리 잘 될 거고, 두산인프라코, 현대건설기계. 그래서 시멘트도 올라가고 철강도 올라가고 다 그래요. 근데 철강이 올라가는데 왜 추천을 못 하냐면요. 내년도까지 분명히 돼 있을 거긴 한데 이게 정도를 나중에 판단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 한번 고민을 해서 한 번 더 추천할 수 있으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대형 인프라인데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여기는 수요 업종 정도만 살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렇게 보면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단기간으로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전체가 그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존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는 게 모자랍니다. 걔가 넘어가줘야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급이 돼야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였죠. 부유세 증세. 근데 그 미국에서 잘 통과되지 못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상원, 하원 할 거 없이 민주당의 일부의 반란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증세안은 함부로 안 넘어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한학장들도 그 돈 많으신 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거를 정리를 그러니까 증세 이제 증세 비율을 올렸다는 거 50% 가량 올렸다는 거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석연료는 관련해서 세금 감면 조치 종료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이거를 빨리 대응하지 못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월분 분석으로 들어가면요. 월분 분석은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요. 200을 돌파했다가 잠시 내려온 겁니다. 추세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요걸로 양봉으로 돌파만 해주면 그냥 3,200을 돌파를 하는 거고요. 저는 이걸 돌파할 것 같고, 짧게는 3,500, 길게는 더 높게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스를 안 들어간 거고, 지난달에는 약간 리스크했죠. 내려올 수 있는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음을 만들었으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는 거고요. 이번 달은 상승 추세 그 자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봉인데요. 그대로 가운데 선 위에서 놀고 있죠. 잠시 내려가서 조정할 뻔 하다가 우상향을 했고요. 지난주 목요일 날 하락이 컸기 때문에 긴 꼬리를 달아주고 꼬리를 달아주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의 갭이 있기 때문에 정고점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양봉을 빠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5월 가기 전에 다음 주에는 그냥 요게 언저리까지 갈 거고요. 5월 초에 뚫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삼성전자나 일부를 더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봉 분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로 와서 이제 천천히 올라가죠. 여기서 말씀드린 요거랑 닮아있다고. 깜짝 놀랐네요, 이거는. 여기도 이거는 이거랑 닮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해서 요거를 꼬리를 제대로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조정을 한번 봐서 요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달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고 한 달에 낮춰서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거랑 비슷하게 여기서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 상승장 이게 한 번 더 올 수 있죠. 근데 동력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동력이 그렇게 강력하진 않아요. 이제 결국에는 누가 끌어다 줘야 되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서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이때 오를 때는 어떤 성격이냐면 연말 보너스로 성과를 올린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10개, 10이라는 산업이 있으면 3개의 산업은 붕괴됐지만 나머지 7개 산업 중에서 2개가 미친 듯이 상승했어요. 그 2개가 뭐냐면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2개인데 요 2개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업종을 더 몇 개를 더 말할게요.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아직도 상승하고 있죠. 그럼 성과금이 많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자본시장에 들어올 거 많고 그 다음에 기업 하시는 사람들한테 대출도 충분히 풀어줍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무래도 6월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 다음 달은 유지가 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인데 올라가는데 이만큼의 상승폭은 안 나타날 것 같고요. 조그만큼만 올라갈 것 같아요. 그게 요 한 줄이 100이라고 보면은 많이 올라야 3,500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300 정도 들어오죠. 여기 시점에서 지금 딱 여기라고 하면 여기서 300 올라가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 정도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돈이 더 발생할 수 있는 호재가 있다면 가는데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오히려 QE가 축소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작용되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벗어나지 못한 유럽 경제는 안 좋아질 것 같고요. 코로나에 벗어나지 못한 개발도상국들도 동일하게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기 상황이 노출되고 거기서 우상향 그래프는 무너질 수 있는데 근데 그거와 대비해서 미국은 무조건 좋을 것 같아요. 옐렌 재무장관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2008년도 이후에 잘 보면은 지속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체별입니다. 선물을 샀어요. 외국인이 선물을 상당히 많이 사주고요.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아마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선물을 샀다는 거는 잠시 조정은 주되 그 기간 동안에 선물을 싸게 사고 이거를 양으로 바꿔버릴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이 잠시 팔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근데 이거를 다음 주부터 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로의 성격으로 바뀌고 이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원달러율인데요. 원달러는 고점 찍고 내려온 추세 그대로 유지고요. 여기서 좀 올라가면 3분의 1까지도 가면 좋겠는데 3분의 1까지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내려올 것 같고요. 주봉 기준으로 봐도 여기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는.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것 같고요. 월별로 봤을 때도 여기서 서 있죠.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강력한 변곡점이 15원과 25원 사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올라갈 확률과 내려갈 확률로 베팅하면 내려갈 확률이 6이고 올라갈 확률이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나라의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발생되고 만약에 화이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그런 계약을 8월에 한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네, 8월부터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한 6월이나 7월쯤 혹은 빠르면 5월쯤에 나온다면 네, 우리나라 주가는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때문에 제가 계속 경고를 했잖아요. 갭을 채웠어요. 갭을 만나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미국에 둘 다 각각 투자할 수 있고 레버리지 안 쓴다면 그러면 내가 원금만큼 7천만 원만큼 투자를 하고 7,800만 원만큼 그 매도를 치고 그다음 비트코인 요거를 산 거죠. 미국에서. 그래서 그 두 개를 해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만나는 이 시점에 팔면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 갭이 대충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만나는 순간 다 팔았으면 1,500만 원 수익입니다. 1억 한 5천 넣어서 1,500만 원 10%를 확정 수익으로 낸 거죠. 리스크도 없어요. 미국에 있는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팔 수 있게끔 만든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동질 동량의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게 오른 걸 보세요. 이거 올랐고 지금 떨어졌잖아요. 아까는 요게 이제 양으로 바뀌었지만 얘는 그대로 더 큰 폭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5,900만 원, 6천만 원에 가까웠는데 실제로 이걸로 바꾸니까 5,500만 원 정도 되니까 약 500만 원 정도의 갭입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비트코인을 청산하고 저 나라에 가서 비트코인 청산할 때 세금이나 그런 요인으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은 정도의 가격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갭은 괜찮은데 그 갭이 결국에는 만났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갭을 만나는 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죠. 이 가격의 하락의 추세가 꺾일 때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양봉이 나온 것 자체가 꼬리에 달아서 좋아 보이지만 이 음봉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한번 더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또 스물스물 내려가 버리면 또 이런 구간, 그러니까 요게 한 폭 하고 잠시 섰다가 다시 이 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고 그 하락의 정점은 절반, 언제나 자산의 절반까지는 하락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